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심장의 기능 중에서 수축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완 기능도 수축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심실에 이제 피가 가득 차 있는데 얘를 이제 꽝 짜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대동맥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겠죠. 근데 이게 꽝 짜주고 난 이후에 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좌심방에 있는 피가 잘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시 또 수축을 할 수가 있죠. 수축 기능만 좋고 이완 기능이 나쁘면 어때요? 뭐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피가 없어요. 일을 할 재료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완기 장애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심장 기능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줄줄줄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3단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완기 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E 웨이브와 A 웨이브 이 이제 파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밝힌 게 우리나라 교수님이 이제 쓰신 논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시가 됐어요. 잭에서 손대원 서울대학교에 있는 손대원 선생님의 논문에서 이제 이게 처음 제시가 돼서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정도의 업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다면 평가라고 하죠. 다면 평가. 왜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냥 하나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장의 이완 기능도 마찬가지로 요 하나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요거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사실 이웨이브 이런 거는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어떻게 피가 들어가느냐. 결국 이제 혈류를 재는 거예요. 혈류. 피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양상을 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가 들어가는 양상 말고요. 이 조직이 움직이는 양상을 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쪽에 조직이 움직이는 양상. 이걸 잴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양상.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E', A'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좌심실이 이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좌심실이 이완을 하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좌심실이 이렇게 만약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이 공간이 줄어드니까 피가 다른 데로 나갔겠죠. 그렇게 이제 근육이 확 수축을 하면서 공간이 줄어들면서 어때요? 요 길이가 약간 짧아졌죠.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리긴 했는데 짧아졌다가 이완을 하면은 요렇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어때요? 이렇게 늘어나죠. 그걸 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수축과 이완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이제 재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E'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E'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완기 때는 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죠. 이쪽으로 오는 게 여기가 프로버가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완 기능이 만약에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움직임이 점점 이렇게 둔화되겠죠. 결국 E'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근데 E' 여기서 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쪽에 있는 거를 미디알 E'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를 라테랄 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알이 이제 사실 이 가운데 축 근처고 라테랄이 가장자리 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요게 이 미디알 같은 경우에는 7 미만, 라테랄 같은 경우에 10 미만일 경우에
이완기 장애의 어떤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냥 얘기 드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완할 때 이렇게 수축했다 이완할 때 얘가 이제 조직이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 펴지려면. 근데 그 이동이 잘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혈류, E 웨이브와 A 웨이브에 옛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혈류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 조직은 어때요? 조직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것 대비 혈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심실이 이완을 쭉 하면서 피를 쪽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좌심방의 압력, 이완기 기능이 이 장애가 있게 되면 원래 들어가야 될 피가 잘 못 들어가니까 이 좌심방 쪽의 압력이 증가해서 이 피가 빠방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이 조직이 이완을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뻥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E 오버 E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E 오버 E 프라임.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E 프라임이고요. E는 이제 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와장창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여기가 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5, 어떤 데 14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 이상이면 뭔가 빠방하기 때문에 이완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빠방해지다 보면은 좌심방이 늘어납니다. 좌심방이 늘어나면, 초기에는 제가 좌심방의 압력이 늘어나면 이제 수축력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점점 진행을 하면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포기해 버린다 그랬죠. 그냥 늘어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력 그냥 그 피의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 좌심방이 스스로 막 짜주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좌심방 쪽에 있는 사이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심방 사이즈, 이걸 이제 LA 볼륨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볼륨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4보다 크면은, 요것도 뭔가 이완기 장애의 징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자, 여기가 이제 빠방해지면은 이 압력이 결국은 어디로 전달이 되겠어요? 결국 폐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폐의 압력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폐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압력은 또 어디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 압력은 우심실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뒤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심실에서 폐로 가니까 이게 이쪽이 빠방하니까 폐를 거쳐서 이쪽으로 압력이 뭔가 빠방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처음에 이제 약간 피가 역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수축을 빵 할 때 약간 역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때요? 얘가 빠방하니까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약간 지금 개념이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TR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역류하는 게, 여기 있는 판막의 이름이 삼천판이거든요. 삼천판인데, 이 삼천판이 원래는 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서 폐로 갔다가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빠방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피가 조금 새는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쪽으로 막 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삼천판으로 막 새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새는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2.8보다 크면은 어때요? 이것도 이완기 장애의 한 징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징후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4개잖아요. 4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4개인데요. 이 4개 중에 만약에 하나만 있다, 4개 중에 1개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완기 장애가 아닐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평가 불가. 그러니까 이완기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이러면은 거의 이거는 이완기 장애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에코방이라고 하는데 요런 걸 하는 이제 심장 내과에서도 이 에코방에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할 때는 물론 뭐 좀 시간이 돼서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아주 뭐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기보다는요. 일단 경험에 의해서 이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경험이 쌓여서 엄청 내공이 이제 높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류 딱 보시고 따다다닥 보시고 어느 정도 이 본인이 평가가 됩니다. 그냥 그 환자 검사하는 중에 이제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미심쩍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2개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재봅니다. 다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이게 위치에 따라 조금씩 계속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보고요. 다시 한번 재봐도 똑같다.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른 또 지표를 이용합니다. 다른 지표가 이제 폐정맥의 압력을 재는 건데요. 폐정맥에서 이 웨이브를 혈류를 재는 건데 요거까지 이제 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또 발살바 매뉴버를 약간 다를 때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그 내공이 이게 있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어떤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장 쪽 하는 거는 심장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를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완기 장애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들으신 분은 정말 거의 다 끄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단 뭐 설명을 이거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은 사실 별로 일반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사실 의사 중에서도요, 그냥 내과 의사라고 해도 뭐 크게 이 심장 쪽이 아니면 크게 뭐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외우고 있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요런 파트가 약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리 이런 거를 약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조직은 조금만 움직이는데 확 들어간다. 이러면 뭔가 압력이 증가됐다.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이제 일반적인 물리학적인 원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어쨌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